그럼 이제 자연을 더 세세하게 바라보게 하는 오늘의 기후의 파브르, 최브르, 최성룡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곡 어떠셨나요? 작가님 환영곡인데 항상 오실 때 제가 아침에 이 노래 듣는데 오늘 최성룡 작가님 네. 딱이다 그랬어요. 눈 감고 들었습니다. 네. 그냥 그 멜로디가 좋았었는데 그 선생님 그 가사를 또 말씀해 주시니까 네. 또 더 깊이 있게 느껴지네요. 이런 준비된 멘트 감사합니다. 8625님이 저 여주에 살아요. 오늘도 여주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의 기후. 아무렇지 않게 공회전 했는데 오늘의 기후를 들은 후로는 자동차 공회전을 안 합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2시간 반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딱 이 노래 작사가가 여주 분이시다 하니까 문자를 다시 넣으셨더라고요. 저도 여주에 살아요. 그러게요. 자, 오늘 여주에도 지금 벚꽃이 만개에 있겠죠? 아니면 이제 따뜻해서 다 졌을까요? 북쪽은 벚꽃 아직 피어 있던데 작가님 사시는 인천은 어떤가요? 우리 동네는 비가 오기 전에 벚꽃이 별로 없었는데요. 비가 오고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확 피더라고요. 비 맞으면서도 안 떨어지고 신기했어요. 네, 저희 동네도 조금 예년보다는 조금 늦게 핀 것 같은데 지난주 정도에 펴서 주말에 만개 정도 하고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잘 매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올해 벚꽃들이 아주 끈질기게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 벚꽃이라고 하니까 네. 벚꽃나무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뭐 그냥 그렇게 불러도 되죠. 하긴 뭐. 네. 아니 저는 아까 퀴즈에 네. 제가 그 오늘의 기후 퀴즈의 친절함은 익히 알고 있지만 4, 5월에 벚꽃이 피는 나무의 이름은 뭘까요?라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퀴즈에 그래서 마무리를 팔만 대장경 목판 절반 이상 이걸 이것도 처음 넣은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도록 약간의 그래도 넣었습니다. 네, 좀 너무 어려운 거. 어렵네요. 네, 벚꽃이 피는 나무. 답을 말할 뻔했네. 네. 오늘 좀 전에 질문하신 거를 벚꽃 보면서 이제 벚꽃나무라고 하는데 네. 잘못된 표현 아니냐? 네. 예, 원래대로라고 하면 벚나무가 맞죠. 네. 벚나무가 맞는데 우리가 또 벚꽃이 얼마나 좋으면 벚꽃나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 나무 하면 꽃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냥.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매화나무가 좀 떠올랐어요. 매화나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매실나무라고도 하잖아요. 진짜. 예, 그걸 꽃에 집중을 하면 매화, 열매에 집중하면 매실. 우리는 그 매화는 꽃도 열매도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게 되지 않았을까. 아하. 네. 그러면 네. 벚나무, 벚꽃나무는 네. 벚나무는 벚지의 준말일 텐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죠. 네. 벚나무가 벚지의 준말일까요?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말도 있고, 어떤 그 식물이나 그 동식물의 이름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굉장히 우리 주변에 친숙하고 오래 같이 있었던 것들은 정확한 기원을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조금씩 추측을 하는 경우들은 있고요. 이 벚나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벚나무 얘기를 할 때 벚꽃나무가 틀렸고 벚나무가 맞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벚나무도 그렇게 따지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벚나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그냥 벚나무도 있고 삼벚나무, 올벚나무, 왕벚나무 뭐 굉장히 여러 종류의 벚나무가 있는데 우리 도시에서 뭐 가로수나 정원수, 공원수를 심는 나무는 거의 대부분이 왕벚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왕벚나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굳이 걔를 왕벚나무라고 부를 필요는 없고 그냥 벚나무라고 하면 되죠. 그렇구나. 보통 산에서 볼 수 있는 벚나무는 그냥 벚나무고 도시에 심은 벚나무는 대부분 왕벚나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나요? 삼벚나무라는 산벚나무. 나무도 있는데 삼벚나무는 조금 더 높은 곳에 많이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봄에 산에 가면 좀 저 맞은편 산자락이 희끗희끗하게 꽃 핀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그때는 거의 이제 벚나무인 경우가 많고 왕벚나무는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질 때쯤 잎이 나오잖아요. 아, 산에 사는 그 벚나무는 그 꽃하고 잎이 같이 나와요. 아하. 지금 안 그래도 왕벚나무하고 벚나무가 뭐가 달라요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거리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보면 벚꽃이 지고 나서 나무가 확 푸르르게 느껴지는 게 네. 지고 나서 잎이 나는 거군요. 네, 네. 왕벚나무. 네, 제가 전에 그 겨울눈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그 벚나무도 겨울눈 있을 때 보면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살짝 동그란 애가 꽃눈이고 네. 잎눈은 살짝 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벌어지는 거를 보면은 꽃눈이 먼저 벌어져서 거기서 꽃이 피고 조금 지나면은 그 기축했던 그 잎이 겨울눈이 어허. 벌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잎이 나오죠. 나오고. 예. 아하. 6771님이 크크크 오늘의 기운은 개그 콘서트인가요? 만담 좋아요 쑥디 그랬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욱 개그가 되도록. 그 벚나무가 사실 네. 벚꽃 축제부터 해서 네, 예, 요즘은 이 논쟁이 많이 줄어들었던데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도 네, 일본의 상징인데 네. 이 벚꽃 축제를 왜 네. 우리가 이걸 남의 나라 축제를 따라하냐, 네. 남의 나라 꽃을 기념하냐는 네, 얘기가 시끄러웠잖아요. 네. 20년 전에는 막 벚나무 베는 사람들도 네, 네, 있었고,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동네마다 다 벚나무가 있긴 하던데 네. 이 벚꽃의 원조 논쟁, 꽃놀이의 네. 원조 논쟁은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 편하게 벚나무를 보게 된 게 네. 제주에서 그 자생하는 왕벚나무를 발견을 아하. 하면서 일본 건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우리도 거였네. 있네. 그때부터 마음 편하게 네, 그러면서 벚꽃 우리가 또 마음 축제를. 편하게 그 전에는 뭔가 찜찜했는데 뭐 이런 게 있죠. 네, 나무가 참 국적에 있나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좀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이 워낙에 벚나무를 일본 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예민해져서 네. 이 벚나무 그러니까 왕벚나무 원산지 논쟁은 매년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이맘때 되면은 신문 기사로도 나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공원수나 가로수 이런 데로 왕벚나무를 많이 심거든요. 네, 네. 그 벚나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뭐 올벚나무와 오시마 벚나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잡종을 해가지고 꽃이 더 예쁘고 화려한 벚나무를 만든 게 소메이 요시노 벚나무라고 있어요. 이거는 소메요시노 벚나무. 일종의 이제 재배한 그 어허. 재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그 재배종 벚나무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거는 맞는데 네. 이게 또 희한하게 일본에서 원산지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원산지를 못 찾고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제주에서 뭐 프랑스 신부가 이제 막 식물 조사를 하다가 네. 제주에 왕벚나무가 살고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이 일본 어느 학자한테 알려졌는데 그 일본 학자가 봤더니 이거 우리가 만든 벚나무랑 똑같아. 그러면서 그 일본 학자가 원산지가 제주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1960년대쯤 돼서 네. 우리나라 학자들도 제주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왕벚나무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하게 되고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DNA 뭐 유전자 조사 막 이런 거 해봤더니 두 개가 다 왕벚나무는 맞는데 계통이 다르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섞인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약간 좀 그런데 과학자들 말이니까 믿어야겠죠? 이렇게 한국 원산지를 강조하려고. 그게 여기까지인데 네. 또 재밌는 게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왕벚나무는 어디서 온 거냐? 일본에서 네. 바꾼 왕벚나무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거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뭐 조선 시대나 이럴 때 도시에다가 벚나무 많이 심지 않았잖아요. 뭐 그쵸. 노래도 보면 뭐 살구나무나 그쵸. 뭐 매화 많이 심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벚나무는 우리 조선 시대까지 시에 나오질 않아요. 네.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진해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던 아니면은 네. 군산의 월명공원이라든가 네, 인천의 네. 자유공원 같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벚나무를 심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당연히 일본에서 가져온 벚나무를 심었겠죠. 근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이 벚나무가 일제의 잔재다라고 해서 상징이니까. 벚나무를 또 막 베었대요.
막 배웠는데 제가 아까 1960년대에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제주에서. 네. 우리나라도 있대.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또 심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 진해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벚나무들이 거의 70년대 심은 벚나무들이 그때 심은 많다라고 벚나무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러면 제주산을 심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또 그 원래 심던 것들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심었는데 네. 벚나무가 그 생각보다 수명이 짧아요. 한 60년, 70년 정도 되면 좀 죽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운동이 있냐면 어차피 벚나무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하나둘씩 죽으니까 그때 그거를 제주산으로 바꾸자라는 운동을 하는 또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예를 들면은 무슨 현충원이나 이런 데 있는 거부터 바꾸자 막 그 이렇게 벚나무는 제주산으로 하자.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제주산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도까지인데 그래도 여전히 주변에 있는 벚나무의 대부분은 일본산이 맞다. 한 여의도에 그럼 한 90%? 네네네. 94%? 맞아요. 네. 여의도에 심은 것도 이제 6, 70년에 이제 그때 심은. 그때 이제 여의도 개발하면서 심게 된 거고. 네. 우리가 그때 6, 70년대만 하더라도 유원지나 관광지 중심으로 이렇게 심다가 90년대 정도에는 가로수로 우리가 꽃을 좋아해서 가로수로 많이 심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벚나무가 좀 잘 죽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가로수로는 좀 잘 안 심죠. 아하. 그래요. 여러분 이 너무나 흥미로운 우리와 벚나무의 관계. 최성영 작가님 나오시면 진짜 이야기가 재밌죠.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벚나무 얘기하면서 일제시대 시작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벚나무를 심고 조경을 한 거죠. 뭐 진해, 군산 이런 데다. 근데 서울에서도 용산 이쪽에 옛날 벚나무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해방되고 사람들이 일제의 잔재다 하고 막 베어버렸어요. 네. 근데 60년대 아니다. 이 왕벚나무의 원산지는 우리나라 제주도다. 일본 학자도 그렇게 썼더라. 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럼 자 벚나무 심자 하고 막 심는데 그때 심었던 벚나무는 아무래도 대부분 일본에서 가로수로 심는 그 벚나무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 중에 벚나무가 수명이 길지 않아서 쓰러지면서 거기다가는 이제 진짜 제주도 왕벚나무를 심자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셨어요. 네. 벚나무 수명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뭐 도시에 있으면 또 대기오염 때문에 빨리 죽고 그러나요? 그 왕벚나무 자체가 그 수명이 짧은 나무라서 한 40에서 60년 정도라고 하고 나무가 40에서 60년이면 짧네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벚나무 많은데 걸어 다녔던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그 기둥 있는 데가 좀 썩어서 들어간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그 힘이 조금 없다거나 이런 것들도 맞아요. 있고. 근데 가끔씩 뭐 일본에 1000년 된 벚나무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산에 사는 그 자생종 같은 경우는 수명이 조금 더 길다고 하고요. 그 제주에 있는 왕벚나무들도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우리가 가로수로 심는 벚나무들은 40년 정도? 60년? 네, 한 5, 60년 정도 산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정원수나 공원수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되는데 그 가로수는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많이 심다가 요즘에는 조금 그 벚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추세죠. 그렇구나. 그 4, 5월에 벚꽃을 피우고 6, 7월에 열매가 열린다 하고 저희가 퀴즈를 냈는데 사실 이 벚꽃하고 다른 봄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매화, 살구꽃, 심지어 저는 백꽃, 사과꽃도 멀리서 보면 벚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방법 없죠. 그렇죠. 정말 하얗고 예쁜데 저 벚나무를 왜 밭에다 저렇게 심었어? 그러면은 벚이 아니야, 벚나무가. 그렇죠.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장소로서 접근하는. 그렇구나. 과수원에 막 심었으면 과수원에 벚나무를 심을 일은 없잖아요. 사과나 배다. 그렇죠. 제가 이들의 차이를 눈앞에 이렇게 꽃들을 놓고서 말씀을 드려도 뒤돌아서면 다들 잊어버리는데. 선생님 약간 제가 뭐 저희가 이거 어떻게 구별하나요?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라디오에서 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헷갈릴 것이다 또. 제가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비슷하냐?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매화, 살구, 자두, 앵두, 벗 이게 굉장히 비슷한데 그 비슷한 이유는 이 나무들이 다 장미과 벚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들이에요. 아, 서로 다 친척인 거예요? 네, 이게 같은 속이다라고 하면 정말 가까운 사이거든요. 어허. 그 같은 속에 속하는 나무들은 비슷한 형질을 공유하는데 그 비슷한 형질에는 대표적인 예가 꽃인 거죠. 그 꽃의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벚나무 꽃을 보고서 이게 벚나무인지 매화인지를 쉽게 구분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고요. 네. 대신에 뭐 이렇게는 볼 수 있죠. 매화가 조금 일찍 피잖아요. 네. 그리고 벚나무처럼 많이 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그루 쫙 있는 것들이 좀 초봄에 핀다 그러면은 매화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쫙 피는 나무들은 이제 벚나무일 가능성이 높겠죠. 높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나면 아 여기 있는 건 벚나무구나. 우리 꽃 지고 나면 모르잖아요. 꽃 지고 나면 몰라요, 네, 진짜. 꽃 지고 나면 모르니까 꽃이 폈을 때 여기 벚나무가 있었지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꽃 진 다음에도 벚나무를 알아보실 수 있죠. 아, 이런 뭔가 선생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시고 뭐 3번 찍어 뭐 답이 제일 긴 걸 찍어 이런 느낌인데 네. 그런데 아주 정확합니다, 그게 이게. 예, 그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아 그리고 이제 꽃이 진 다음에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어요. 어떻게? 그 숲이 그러니까 나무 껍질 부분을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좀 줄이 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숲이가 나무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나무 껍질이. 네, 옆으로 이렇게 쭉 줄이 가져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벚나무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느티나무도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비슷한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벚나무 숲의 특징은 그렇고 그 옆으로 찍찍 그어진 선 사이사이에 약간 조그맣게 입술이 부르튼 것 같은 네. 것들이 총총총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렇게 생겨 있으면 벚나무 특히나 우리가 도시에서 그런 나무들을 보면은 그 왕벚나무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더 확실한 거는 잎이 나면은 잎자루에 보면은 조그만 혹이 한두 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꿀샘이라고 해서 그 벚나무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 꿀샘에서 약간 단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개미를 유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개미를 유인해서 다른 곤충으로부터 이제 본인의 잎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꿀샘이 보인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벚나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하. 그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겨울이 아직 안 끝났는데 하얀 꽃이 막 피어 있다. 그럼 매화다. 그리고 살구를 거쳐서 4월, 5월쯤에 정말 이렇게 무더기로 막 피어 있다면은 그건 벚꽃일 확률이 높다. 네, 그러셨는데요. 4월, 5월까지는 잘 안 가고요. 4월. 네. 예. 그러면 지금 꿀샘이 있다고 그랬어요. 벚나무에. 저 네. 그 생각은 못 했는데 그러면 꿀벌들이 좋아하는 벚나무인가요? 이제 꿀샘은 그 꿀샘에 들어있는 꿀은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질이 낮고 네. 별로 영양가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개미 정도 유인하는 데 쓰고요. 대신에 이제 벚꽃이 탁 피면은 우리가 이제 꽃을 보잖아요. 근데 꽃만 볼 게 아니라 그 꽃을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저도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어떤 그 경기도 어떤 마을에 갔다가 네. 벚나무가 쫙 피어 있는데 그 아래에 딱 서 있었더니 정말 그 꿀벌 한 수백 수천 마리가 오. 날개짓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오. 그 보통 이제 꿀벌들이 그러는 거 배웠잖아요. 팔자춤 추고 뭐 해가지고 네, 이제 네. 친구들 불러다가 이제 같이 의사소통하는 방식. 네, 나비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꿀이 많은 데를 발견을 하면 그 때로 많이 오거든요. 그 벚나무가 또 꿀이 많이 있으니까 벚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운이 좋으면 그 꿀벌들이 꿀벌 소리요. 우르르 오는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꿀벌뿐만 아니라 뭐 그냥 말벌 종류들도 꿀을 먹으러 오고요. 네. 꽃등애들도 오고 새 중에는 도시에서는 참새들이 잘 먹고요. 직박구리, 직박구리. 네, 직박구리도 벚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 사이사이에 있는 동물들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겠죠. 아하, 그 생각을 못했네요. 우리가 벚꽃 예쁜 거 보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곤충들이 좋아하는 꿀샘이 있다. 벚나무에 달달한 게 있다. 이 생각은 못했는데요. 한종애님이 벚나무 열매 따먹곤 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드셨잖아요. 근데 이미. 그래서 네. 맛있으셨나요? 벚나무 화단에 못 심은 게 아쉽네요. 묘목을 심으면 꽃은 바로 피나요 했는데 일단 먹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최숙자님도 몇 년 전부터 버찌가 잘 안 달리던데요. 그전엔 많이 달려서 까맣게 익으면 떨어져서 길바닥이 지저분해질 정도였는데 지금은 버찌가 없어요. 꿀벌이 없어서인지 열매도 없어지더라고요. 기온 때문인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벚나무 열매 한종혜님이 드신 이게 버찌죠. 그렇죠. 그럼 외국에서는 체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네. 우리나라 버찌는 이렇게 조그만데 정말 그 마트에 가서 수입산 체리 보면 엄청 크잖아요. 이 버찌와 체리가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벚나무의 영명이 체리 그렇게 블라썸이에요. 번역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체리라고 할 때는 버찌 다들 아시나요? 그 버찌 모양으로 달려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체리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부를 때. 그리고 그 벚나무 속 아까 네. 그 벚나무 속에 해당하는 나무들의 열매들을 총칭해서도 그 체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맛있는 그 우리가 먹기 좋게끔 개량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먹는 것들은 그런 것이겠죠. 예. 그리고 버찌들도 예전 어른들은 버찌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그 버찌들은 보통 산에 사는 벚나무의 버찌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 우리가 그 예쁘게 관상용으로 심는 가로수 도시의 버찌. 가로수 버찌는 맛이 없답니다. 아, 쓴맛만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먹어보긴 했어요. 네.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게 또 예, 호기심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기 힘들죠. 네. 한 번씩 먹어보고 다시는 안 먹어야지. 그랬는데. 새들은 좀 먹더라고요. 한종혜님 지금 체리하고 버찌 차이 들으셨죠? 번역할 땐 체리인데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개량한 것 또 다른 종류의 벚나무에서 나온 그 사람이 먹는 큰 체리가 있고 우리 산에 있는 벚나무의 버찌는 먹을 만한데 가로수 벚나무, 왕벚나무 버찌는 씁쓸하죠. 새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목을 심으면 꽃이 바로 피는가? 화단에 벚나무 묘목을 심을 수 있는가? 질문하셨는데 벚나무를 벚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그 접붙이기나 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그 많이 키워서 묘목을 네. 키워가지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나무들이 다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찌 열매에서 나오는 씨앗으로도 자라냐? 자랍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정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원이나 그 동네 다니시다 보면 우리가 안 심은 벚나무가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하. 벚나무뿐만 아니라 뭐 회화나무라든가 오동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네. 조그맣게 묘목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번식을 한 거죠. 예. 벚나무 작은 벚나무들도 제법 자라는 걸 보면 그 발화율이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벚나무들 보면은 옆에 이렇게 자잘한 벚나무들이 같이 크는 게 그럼 혹시 그 버찌들이 떨어진 게 거기서 그렇겠죠. 나중에 자라난 걸 옆에 수 이제 있겠네요. 그렇게 작은 아기 벚나무가 네. 있다고 하면 그 버찌에서 나오겠죠. 이야, 네. 신기하다. 당연한 건데 신기하네요. 사실 씨앗에서 나무가 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신기하네요. 그래요. 그 봄의 벚꽃을 보면은 우리가 벚나무인 줄 안다. 아까 작가님이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물론 기억해뒀다가 벚꽃이 져도 이건 벚나무였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꽃이 없을 때 벚나무를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지고 나면 그쵸? 그 위치를 파악해라. 위치를 보고 수피를 보고 이제 가로에 부르튼 입술처럼 흉터 네, 난 네, 것처럼 네. 있는 나무 껍질을 봐라. 그렇게 있고 나뭇잎 입자루에 꿀샘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죠. 네, 그것들을 이제 알고 나면은 저희가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을 하면은 그들이 이제 한 살이 살아가는 걸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네, 겨울. 벚나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네. 요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름 되면 잎에 약간 혹같이 생긴 멀리서 보면은 큰 애벌레가 위에 올라와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약간 잎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사기 잎혹 진딧물이라는 진딧물의 벌레집인데요. 네. 이제 얘가 이제
그 기다란 주둥이로 나뭇잎을 찔러가지고 흡집을 하면서 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잎이 좀 변형이 되면서 네. 이 진딧물이 많이 퍼지지 않게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너 여기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진딧물 입장에서는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비바람과 직사광선을 막으면서 새끼 낳고 거기서 키우고 뭐 자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구분하는 법에서 요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잎이 잎 위에 이렇게 그 손가락 같이 생긴 게 하나씩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거의 대부분 그 벚나무다. 사사키 잎복 진딧물 충형이 있는 벚나무라고 하시면 됩니다. 벚나무에 진딧물이 든 거다. 네. 가여운 벚나무. 그래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나서 이제 꽃이 필 때 곤충과 새들이 날아오고 꽃이 지고 나면은 잎이 나오고 그 잎이 여름에는 진딧물까지 살러오고 가을에 벚나무도 단풍이 드나요? 벚나무 단풍이 정말 예뻐요. 아 그런가요? 네, 오. 저는 그 벚나무는 꽃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서 좀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벚나무만한 나무가 찾기 좀 어렵다라고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쉽게도 제가 사는 인천은 지금 그렇거든요. 한 몇 년 전부터 잎이 여름에 이제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벚나무가. 진딧물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는 이거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아하. 구멍병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병에 걸리면은 좀 잎이 일찍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냥 보기에는 한 5, 6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벚나무 단풍 보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아하. 그거 너무 안타깝죠. 네. 꽃도 단풍도 예쁜 나무인데 네. 지금 단풍은 그런 네. 병충해 때문에 지금 그런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근데 그만큼 좀 벚나무가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나무인 것 음. 같아요. 한겨울에는 뭐 눈 쌓인 벚나무 역시 아름답죠 이것도. 그래요. 오늘 최성영 작가님과 벚꽃 이야기, 벚꽃나무라고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엔 벚나무라고 나와 있죠. 오늘 최성영 작가님과 벚나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다음에도 또 오늘처럼 이렇게 재밌게 자연을 새롭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